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11일이고요. 금요일은 2044년 12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연, 무인월, 병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술을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하늘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병화를 태양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병화를 우리가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태양지화인 병화는 천하를 밝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양을 대표하는 그런 지존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병화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죠. 인월은 일단은 양으로 치면은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점, 자가 일양, 축이 이양, 이는 삼양이 진기한 때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인 모광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월령 자체에도 통근할 수 있고, 월령 자체 통근도 할 수 있고, 인중 간목의 생조도 얻을 수 있으니 인월의 병화는 신약하지 않고 오히려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서 칠살인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이 임수가 칠살인데 칠살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칠살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일간이 있는데, 병화는 칠살 임수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광하고요. 이 병화를 보광하면 병화의 빛이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밝아지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인월은 목과 화는 왕하지만은 임수 입장에서 인월은 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임수. 그래서 이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치용할 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대동해서 쓴다? 재성인 경금 또는 신금을 대동해서 이 금으로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먼저는 칠살인 관성을 쓰고 다음으로 경금, 신금, 재성으로서 칠살을 보좌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사주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약살격이 되면 병화는 인월에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화가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 무토는 병화를 회귀무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생극제와 형충해합을 이루고 있고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용신이 되는데, 중화를 시키는 것은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속에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 이걸 보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간이 왕하면 이 일간 왕한 것을 통제시킬 수 있는 글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간이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모임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한 나라에는 국가 또는 한 집안에는 가장이 있죠. 근데 한 회사는 회사의 대표 이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강단도 있고 세상 보는 물정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시키는 대로 잘 보자만 해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어느 대표인데 잘 알지도 못하고 조금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통솔력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보좌진이 어떻게 돼? 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왕세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는 어떤 것,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먼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전체가 추우냐 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춘하 추동의 개념이 있고 한난 조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는 너무 더운 사주가 있고 어떤 사주는 너무 추운 사주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 이 두 가지가 잘 중화된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역시 일간과 원령을 떠나서는 격국과 용신도 의미가 없겠죠. 일간 병화,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인목,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합니다. 목은 화를 생한다. 월지는 인목이 일간인 나를 생하죠. 나를 생한다. 주체가 나는 생을 받는 존재고 나를 생하는 것은 생하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어떤 개념? 어머니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나를 낳아주고 먹여주는 거니까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를 생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생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낳는 거니까 나의 자식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명인 경우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식신상관 할 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인성이라고 하는 것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모일 수도 있고 적모라고도 표현하죠. 또는 계모일 수도 있고 양모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어머니도 있죠. 그래서 뭐 정모가 당연히 뭐 나를 낳아준 생모도 좋지만은 마음으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뜻깊은 어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인데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보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에 도장 인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생모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면은 정인이 아니라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편인은 나를 낳아준 정모는 아니지만 계모나 서모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육친을 배울 때 정인은 좋은 것이다,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있던 정인돼 있던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생해주는 것,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꼭 나를 꼭 뭐 육체적으로 낳아줘야 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정인이 좋으냐 편인이 좋으냐라고 하는 흑백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인, 간목 같은 경우에는 개수하고 임수가 있을 때, 그죠? 개수를 더 좋아합니다. 그럼 간목 입장에서 개수는 정인이고 임수는 편인이 되죠.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을목도 수가 필요할 때는 개수, 임수를 쓰죠. 근데 간목은 개수가 정인이지만 을목은 개수가 편인이죠. 그러면은 을목은 임수를 써야 되고 간목은 개수를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간목이라든가 을목은 자기들이 생육을 위할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생할 때는 양수보다는 음수가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편인이 되는 것이니 양화인 병화가 양목인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편인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인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라고 했죠. 목이
임관지가 되고 자축인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인월 같은 경우는 목은 임관지지만 화는 여기 인월의 이름이 여기가 장생처이기 때문에 화도 약하지 않다. 모왕자상하다 이렇게 표현해. 모왕자상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즉 여기서 어머니는 인목을 말하는 거고 자식은 병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모왕자상. 반대되는 것은 모왕자쇠 또는 모자멸자라고도 하고요. 모왕 자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는 왕한데 자식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또 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월령의 생을 받고 병화자체도 왕하니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병화는 임수, 일간이 왕하면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뭘 한다?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임수를 얻으면 병화를 수보양광해 주는데, 인월에 목이 왕하기 때문에 수는 목이 왕하게 되면 축이 된다 그랬죠.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 입장에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저 임수를 생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월에 병화는 임수 경금을 쓰게 되는데, 경금은 임수만 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신이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이 목의 기운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수 경금을 추용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명식을 어디를 먼저 볼까요? 무토를 먼저 볼까요? 무토.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초반에 투출되어 있는데, 무토는 왕토이고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제일 싫어하는 것, 무토를 보게 되면 회기 무광이 된다라는, 물론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세력이 좀 약하다라고는 하더라도 병화 입장에서는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근데 이 무토가 약할 것 같은데, 연지축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축에 뿌리를 두고 투출됐죠.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무토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 을목 가지고는 이 무토를 제하는 공력이 크지 못하다. 간목이 있었으면 병화를 생해주면서 무토를 제외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물론 생시에서 간목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지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죠. 신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의 생을 받고 병화 인의 뿌리를 떠서 신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을 본무로 인해서 이거 뭐죠? 인신충이 되다 보니 원령을 깨먹어버렸죠. 그럼 병화의 뿌리뒤, 그 다음에 병화를 생해주는 목도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좀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또는 요충을 구제할 수 있는 글자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건 신자 합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수를 얻어서 뭐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명시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인신충이 되는 것이, 이건 매우 좋지 못한 것인데, 인신충이 되다 보니까 병화가 뿌리를 두었던 인목이 깨지는 것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충중봉합이 돼서 인신충이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병화의 뿌리가 깨져버렸으니까 생시에서 다시 병화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자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신자합이 되죠. 그러면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토가 다시 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인신충은 구제가 되어 있어서 이 인목은 건졌는데, 무토가 다시 창광하면서 병화를 갖다 빛을 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건졌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더 안 좋은 것은 뭐다? 무자시보다는 무술시가 더 안 좋다. 왜냐? 무술시가 되게 되면은 충도 되고, 또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니까 이건 병화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되는 것이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토가
있어서 이거 무토도 회강하고 기토도 회강하고 무토 기토가 양쪽에 있는 축의 뿌리를 둔 것이죠. 인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목도 깨져 있기 때문에 병화의 뿌리도 날라갔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 선생님, 경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얘는 충하지만 얘는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론이 있냐면 이자불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자불충. 이자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금이 하나에 인목이 두 개니까 얘네는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연에 있었다면 이렇게는 충하지만 이거 가운데 놓고 이렇게 껴 있으면은 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충이 되는 거예요. 다 충한, 그러니까 인신충 양쪽으로 다 일어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인시가 이 병화가 이게 깨져서 여기에 뿌리를 둘 수만 있다고 하면 경인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충이 되는 걸로 봐야 돼요. 이건 대체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출산 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태기를 해야 된다?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만에 하나라도 진짜 이론상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진짜 만약에 경인실인데 충이 되는다라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나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기를 공부할 때는 이런 이사주도 보고 저세주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태길은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만약에 태길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경인시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것이 충이 해소가 되려면 신자진 수국이 되거나 또는 사신 합이 되면은 요 충이 구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자수가 빠져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진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합력이 있다라고 봐서 요거는 충이 어느 정도 구제되는 걸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수운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고, 만약에 임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계사시도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사시 또한 이것도 뭐가 된다? 사신 합이 되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신 합이 있고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금수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자, 이제 충을 구제하는 것은 무자시, 임진시, 계사시 이 정도가 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신축이 구제가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생시가 좋을까? 저는 갑오시가 좋지 않을까? 인의 뿌리를 이거 또 인오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이건 충이 되기 때문에 인오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인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병화의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요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중봉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중에서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 중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오시가 오늘 중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했던 임진계사시는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고, 갑오시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도 좋겠지만은, 만약에 부득이하게 아들이다라고 하면 오늘 아들을 낳아야 된다. 무조건 갑오시를 선택해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